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의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재판 이용은 어떤 경우에 진행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재판상 이혼은 이혼 여부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았다거나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거나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자 지정 또는 양육비 면접 교섭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곤 합니다. 이때 이혼이나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 교섭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을 때에는 먼저 협의 이혼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짓고 각 소제기 기한 내에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를 하셔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만 재판으로 판단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 이혼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먼저 소장을 작성을 해서 이제 법원에 제출하면 이 소장에는 민법 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증거를 첨부한 소장을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이를 등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송달받고 한 달 안에 답변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선고기일을 바로 지정하는데, 가사사건은 특수성이 있어서 법원에서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는 않고 조정기일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조정기일이라는 것은 이 부부의 일이기 때문에 부부가 가장 잘 안다고 보아서 법원은 이 부부를 불러서 서로 협의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때 판사 또는 판사가 지정한 조정위원이 이 조정을 중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 때에 이혼 조건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된다면 조정조서에 사인을 하고, 조정조서에 사인을 한 것에 대해서 판사가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모두 종결이 되고 이후 이혼 신고라는 절차적인 부분만 남게 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조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의무 이행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담보되었는지, 그리고 서로 합의하는 부분이 내가 이렇게 합의해도 화병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합의 조항인지를 확인하시면서 꼼꼼히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조정 때 합의를 잘못하셔서 후에 계속 소송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조정조서에 기재된 항목의 내용이 중요하므로 조정조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조정이 불성립되게 되면은 이후에는 변론 기일을 통상 한 달에 한 번 의로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변론 기일에는 이제 서로 주장을 하고 증거 신청을 하고 공방을 이어가게 되는데, 이때 위자료 관련해서는 이혼 사유, 파탄 책임과 관련한 증거를 제출하게 되고, 이 재산 분할 관련해서는 재산 분할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서 재산에 대해서 조회 신청 등을 하게 됩니다. 이때 도저히 상대방이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재산 명시 신청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 명시된 재산 목록을 토대로 다른 증거 신청 등을 하시면 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을 지위에 있는 분들은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다거나 처분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면 이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가액을 피보전 권리로 특정을 해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실 때 재산 분할 쟁점 관련해서는 증거 신청을 통해서 재산 분할 대상을 특정했다면 이후에는 재산 분할 비율과 관련해서 재산 형성과 그리고 유지에 대한 기여도에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두 당사자가 친권 양육자에 대해서 서로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사조사를 명하고 가사조사 결과를 채택한 뒤에 이후 선고를 하게 됩니다. 서로 공방을 마치고 나면 법원에서는 판결 기일을 지정하여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쌍방이 항소하지 않게 되면 확정이 되고, 이 판결문을 토대로 이혼 신고를 하시면은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항소를 하게 되면 이혼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이혼 신고는 확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재판 관련해서 소송 기간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상은 6개월이 걸리기는 하는데 상대방이 이혼에 부동의한다거나 또는 아이의 친권 양육자 지정에 대해서 서로 강하게 대립해서 법원에서 가사조사를 명해서 이 가사조사가 이루어진다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방 부부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 부부상담을 법원에서 명하기도 합니다. 이 부부상담이라는 것은 다른 일방이 동의할 때에만 진행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부부상담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간혹 가사조사로 전환해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 부부상담이나 가사조사로 인해서 재판의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재판의 기간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짧아지기도 길어지기도 한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1심에서 판결을 받으신 뒤에 항소를 하셨을 때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심에서 판결 받은 뒤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 재판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다시 판결이 선고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3심제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든 다시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 사건에서는 상고 사유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사 사건에서는 사실상 상고심이 의미가 크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1심과 2심에서 주력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은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